네, 두 번째 수업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지브러시와 그다음에 토폴로지에 관련된 것, 그리고 subdivision, tessellation, render에 관련된 것, 그리고 UV와 텍스처링과 관련해서 substance painting이라고 하는 툴이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의상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작업을 위해서는 마야 캐릭터 모델을 정리된 거죠. 토폴로지화 된 것들을 OBJ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OBJ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해서 어디로 보냈냐? 마블러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아바타로 쓰기 위해서 모델 데이터죠. 이 프로그램 모델 데이터에 해당하는 아바타로 쓰기 위해서 OBJ로 익스포트를 하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다시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바타에 맞춰서 클로스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잉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맨 나중에 피팅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중력이라든가 이런 설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연스럽게 세팅이 되도록 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의상 파일을 다시 OBJ 포맷으로 익스포트해서 어디로? 마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마야에서 이걸 다시 임포트해서 가져오고요. 클린업을 하게 되면 원래의 모델 캐릭터에 딱 정확히 맞는 의상 모델링이 나오게 됩니다. 단 여기서 이제 마야에서 이 파일들을, 의상 파일을 UV 편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클린업 작업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토폴로지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지브러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그 주름이라든가 표현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 지브러시 넘겨서 작업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누멀 맵을 의상에서 뽑아서 마야로 다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 툴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번 학기에 진행할 캐릭터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의상 데이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의상이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이게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신체 부위와 같을 정도로 밀접하게 붙어 있는 이런 의상들 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 덧입힐 의상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상을 모델링 하는데 불필요한 요소들, 머리카락 별로 없습니다. 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몸 틀이 있는 게 필요하죠. 목하고 얼굴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만 OBJ로 묶어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야에서 익스포트로 관련된 것들을 선택해서 OBJ로 익스포트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우고요. 아바타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로, 그렇죠? 임포트를 해서 OBJ를 불러올 건데요. 이때 마야에서, 이건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준 겁니다. 젤이라고 하는 파일인데 마야에서 to MD로, 마블러스 디자인으로 가는 아바타용 것을 OBJ에다 보낸 거고요. 이걸 오픈해서 사이즈는, 스케일 사이즈는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다만 오토 스케일 해주게 되면 작업에 좀 특화돼서, 이 안에 특화돼서 잘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장점은 있고요. 다만 스케일이 밀리미터라든가 센티미터 또는
피트라든가 인치, 미터 여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화면 비율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마야로 가져왔을 때 잘 맞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수동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옵션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트로 놓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면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의상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 화면에서 여기 비율에 맞게 의상 디자인을 해서 앞뒤 부분들을 서로 소잉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조절을 해서 의상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 있는 보시면 시뮬레이션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주로 3D 기능이고 2D 기능인데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주고 자연스럽게 피팅해서 다시 익스포트 해서 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브러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렸죠. 인터페이스도 보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모델링으로 직접 하진 않을 거고요. 다만 의상 디자인을 간단히 할 겁니다. 근데 이건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건 아니에요. 마블러스 디자인에 한 2시간 정도, 기초와 응용 정도, 그리고 지브러시에서도 2번 정도. 지브러시 인터페이스와 기본적인 이 기능, 그리고 실제 브러시 스culpting 해주는 것과 이거를 여기 보면 맵 뽑는 거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노멀 맵 추출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지브러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되어진 부분은 리깅 자체입니다. 그래서 리깅 자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자면, 그렇죠? 원래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보통 블렌드 쉐입을 보통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블렌드 쉐입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시간에 블렌드 쉐입 없이 진행하는 페이셜 애니메이션 리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관한 부분은 잠시 뒤에 그러면 마야에서의 그 어드밴스 스켈리톤과 관련된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것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리깅하는 두 가지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블렌드 쉐입 디포머를 이용한 페이셜 리깅,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위한 리깅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번 학기에는 그 이에 관한 수업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클래식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좀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번 학기 수업의 주 내용은 아니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야를 켜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폴리곤 스피어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폴리곤 스피어죠. 이 스피어 모양이 기본형인데요. 얘를 가지고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기본형으로 두고 복제를 이렇게 둘, 셋.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형이 되고요. 요게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봤을 때 나머지 것들도 유사하게 리네임을 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 근데요. 모양이 지금 현재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죠. 사람 얼굴 모델링을 하나 기본적으로 했다면, 이후에 변형된 모습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구가 있다면, 얘를 구의 변형된 모습을 어떻게 만드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트랜슬레이트 값만 됐으니 거죠. 회전도 될 수 있고요. 스케일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회전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얘 자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구의 형태로 봤을 때 점선면 있죠. 점선면의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 형태가 바뀌어진 것, 변형된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점선면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특정한 점만 찍어서 움직이려면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기능들 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소프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줄여서 보겠습니다. 1.5 정도 하면 되겠네요. 1.5 정도 줄여서 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얘는 이 정도로 변화를 줬어요. 변화를 주고 네, 이런 변형된 모습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값을 키워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겠죠. 하나하나 점선면을 움직여도 할 수 있지만 소프트 셀렉션 또는 이것 외에 아까 자료에서 나왔듯이 보시면 죄송합니다. 예,
블렌드 쉐입 디포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블렌드 쉐입 디포머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그렇죠? 디포머에 보시면 블렌드 쉐입 디포머를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라는 걸 활용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된 모양들을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기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소프트 셀렉션 하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임의로 우선 간단하게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요 기본형이 있고요. 얘 변형된 하나, 둘, 세 번째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쪽하고 이거를 이쪽으로, 이걸 이쪽으로 이 쉐입 형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점선면의 개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스트럭처의 구성이 같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같기 때문에 호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 변형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보겠습니다. 간단히 이게 오리지널 형태니까요. 여기에다가 그죠? 애니메이션 기법에서 디포머 그죠? 블렌드 쉐입이라는 걸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블렌드 쉐입이 블렌드 쉐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에디트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고요. 에디트입니다. 여기 좀 에디트 블렌드 쉐입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렌드 쉐입 1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이름이 뭐죠? 베리에이션 베리 1이죠. 넣고요. 같은 방식으로 추가해주고요. 같은 방식으로 추가해줍니다. 자, 그럼 요 형태들이 이 안에 블렌드 쉐입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쵸? 이렇게 블렌드 쉐입이라는 것 안에 엔빌롭은 전체적인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100%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벨이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이 쉐입들을 여기서 메모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얘네들 사실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지우셔도 되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룹을 하셔서 그렇죠? 그룹형을 하셔가지고 보통 숨겨 놓습니다. 하이드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블렌드 쉐입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윈도우에 나중에 활용할 때는 애니메이션 메뉴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메뉴에 보면 쉐입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베리에이션 1 부분이죠. 얘를 아까 한 모양이 되죠. 그리고 베리에이션 2 0에서 1의 값으로 베리에이션 3 그래서 이 각각의 얼굴 표정과 입 모양이라면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는 서로 믹싱된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딱 세 개의 동작 구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작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가지고 믹싱한 여러 가지 표정들이 가능한 거죠. 그랬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블렌드 쉐입을 하게 되면 눈 동작 왼쪽과 오른쪽이 감고 뜨는 거 정도만입니다. 기본형이 보통 이제 반쯤 반 이상 약간 떠 있는 상태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감은 것, 그 다음에 크게 뜬 것, 이것들을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코도 약간 움직인 것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입을 많이 하죠. 그래서 눈과 입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눈 주위에, 그렇죠? 눈 근육 주위에 눈썹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들, 네. 그리고 입 모양, 그리고 입과 더불어서 턱 있죠. 턱을 움직이는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입은 보통 우리가 그 발성을 하면 아예 이오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동작, 입 모양들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감정을 실는 표정들을 더 추가해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학생 작품들을 하게 되면 예, 눈 두 개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입 모양 아예 이오에다가 엑스트라 한 두어 개, 이 캐릭터에 주로 많이 쓰는 발음에 관련된 것, 그리고 감정 표현, happy, angry 이런 것들, 좀 화난 것들, 또는 뭐 의아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표적인 그 캐릭터의 표정, 얼굴 쉐입을 잡아주는 거죠. 그것들을 갖고 거기다가 그것들을 가지고만 했어도 사실은 한 거의 10개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눈동자, 눈 그 위에 미간이라든가 이런 표현까지 더 추가하면 그럼 10개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표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상업용 작품에서는 10년 전에, 거의 10년이 넘었네요. 10년, 15년 전에 보통 상업용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주인공의 경우에 보통 50개 정도의 표정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블렌드 쉐입화해서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50개의 표현이 아니라 50개의 기본 변수값을 가지고 믹싱을 하는 거죠. 지금은 현재 극장판의 경우에 150개 정도의 라이브러리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엄청나게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고 과장되어진 표정조차도 자연스럽습니다. 애니메이션 경우는 그렇게 가능한 거죠. 실제 인물 배우가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색하겠지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들을 브랜드 쉐입으로 만들어내서 다양한 동작, 얼굴 동작들을 표정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장 대표적으로 블렌드 쉐입이라고 합니다. 통칭해서 블렌드 쉐입 기능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블렌드 쉐입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보시면 이제 윈도우에 보시면 디폼에서 보시면요. 디폼에서 보시면 여기 나중에 브러쉬가 있는데 여기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더 후 보정 작업을 하는 기능들이 요즘엔 제공되고 있습니다. 후 보정. 여기 모델링 쪽에 있긴 한데요. 메뉴가 메시 툴에 보시면 보시면 스culpt 툴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게 스culpt 브러쉬들이 이게 일종의 브러쉬로 스culpting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culpt죠. 몇 개만 쓰면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후 보정하는 기능이 요즘에 새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섬세하고 더 정확하게 동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원래는 2학년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수업의 메인이 되는 파트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 수업은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블렌드 쉐입을 미리 표정들을 만들어 놓고 니깅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통적인 방식이 겁니다. 미리 모델링 한 후에 UV 작업이 끝나면 블렌드 쉐입 작업을 바로 해요. 그리고 그거를 니깅하는 파일로 가져옵니다. 그걸 하고 나서. 근데 지금은 이번 학기에 하는 수업은 그게 아니라 모델링하고 UV 작업이 되면 사실 UV 작업이 덜 돼도 상관없어요. 되면 이걸 가지고 바로 리깅을 다이렉트로 들어간 다음에 리깅을 하는 과정에서 바디 리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셜 리깅을 합니다.
페이셜 리깅 하는 단계에서 꽤 진행이 된 거죠. 블렌드 쉐입 여기 전체적인 리깅 단계로 보면 그 후반부에서 블렌드 쉐입으로 페이셜 애니메이션용으로 했던 것들을 초반에 했던 것들을 후반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수업 때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체 공정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초반에 미리 얼굴 표정들을 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블렌드 쉐입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페이셜 애니메이션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또는 지금에는 리깅 셋업들, 페이셜 리깅 셋업들을 통해서 후에, 그렇죠? 후반에서 페이셜 리깅을 위한 작업들,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위한 리깅 셋업들을 블렌드 쉐입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이 이 학기 수업의 좀 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상이니 또는 지브러시를 쓰는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블렌드 쉐입과 관련된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가, 어떻게 그 페이셜 애니메이션에 쓰이는 건지를 개념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드밴스 스켈레톤에 관련된 거는 뭐 거의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대신 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내용을 좀 보시면 Additional Pipeline of Blend Shape Deformer 해당하는 For Facial Animation을 위한 블렌드 쉐입 어디셔널 파이프라인이 있게 되는 거죠. 인 캐릭터 모델 토폴로지, 리깅 전에 먼저 진행을 합니다. 모델링과 리깅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근데 토폴로지 된 모델이죠. 블렌드 쉐입 하지 않은, 그러니까 모델링 되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바로 어드밴스 스켈레톤으로 해서 바디링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블렌드 쉐입 하지 않고도.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디링을 한 다음에 매뉴얼 헤드리깅을 합니다. 바로 어드밴스 스켈레톤을 하게 되면 바디리깅은 거의 반자동식으로 하게 돼요. 자기가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수동으로 맞춰주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편하게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헤드 해준 리깅도 이 안에 제공을 하는데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이 안에 제공합니다. 저는 근데 그거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수동 방식으로 헤드 리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들 만든 것을 어드밴스 스켈레톤의 바디 리깅과 결합을 시켜서 셋업을 전체적으로 리깅을 마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페이셜 셋업 하는 과정의 맨 후반이 바로 이번 학기 중에 말씀드릴 그런 페이셜 애니메이션 셋업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라 이게 스킨 내용도 있고 한데, 그건 그 이후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블렌드 쉐입을 미리 할 거냐, 또는 어드밴스 스켈레톤을 써서 매뉴얼로 헤드 리깅을 해가지고 이후에 이건 전반부에 하는 거고요. 후에 작업을 할 거냐,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까 툴로도 말씀드렸지만 헤어하고 앵클로스를 이용한 리깅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뮬레이션 테스트 하는 거. 요거까지 하게 되면 이제 파이널로 어셋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깅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툴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리깅의 큰 두 갈래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리깅 세팅들을 어떻게들 하는지, 또는 리깅으로 요즘에 포트폴리오 작업해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회사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리깅 셋업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동영상들,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한번 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